안녕하세요. CEC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은 왜 대부분의 영국 유학생들은 유학을 실패하는가에 대해서 한영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제목에 맞춰서 설명을 그대로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이게 예전에도 이제 올렸던 이제 내용인데 이제 사람들이 예전에 올랐던 거 잘 안 보잖아요. 최신 것만 보니까. 근데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은 뭐 예전 것도 최신 것도 항상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가 이제 계속 좀 이 내용은 좀 계속 올려서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도 또 보고, 그다음에 처음 보는 사람도 이걸 보고, 아, 그렇구나 하는 거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이나 또 학생들이 보면, 사실 이게 동영상을 학생들이 보면 좋은데, 저희들 통계 자료를 보면 대부분 학부모님들이 한 90% 정도 보시는 것 같아요. 한 10% 정도 학생들이 보는 것 같은데, 나중에 학생들이 보면 좋습니다. 자,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제 왜 이게 영국 유학생들이 유학을 실패하는가? 자, 영국에 유학 중인 한국 학생 이제 10에서 한 20% 전후가 10위권 대학에 진학하고요. 그다음에 한 10% 정도가 우리 소위 말하는 G5 대학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아니요, 10위권. 그렇죠. G5 대학에 가고. 그러면 나머지는 10%라면 거의 90%가 이제 대다수가 90%가 이제 그렇게 좋은 대학 못 가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이렇게 또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죠. 뭐 우리 애는 처음 갈 때부터 한국에서 공부를 못해서 이제 영국 유학 가서 뭐 최상위권 대학 아니더라도 어디든 자기가 원하는 데 가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하는데 이제 그 우리가 유학의 성공이다 실패다는 기준은 성공은 이제 그런 거잖아요. 자기가 뭐 예전에는 조금 중위권 학생이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상위권이나 뭐 그 이상을 간다면 우리가 성공했다고 하잖아요. 꼭 뭐 이렇게 옥스브리지나 아니면 최상위권 대학을 가야 성공한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통계를 찾기가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모르잖아요. 자기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출발점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기 쉽게 얘기하려면 이제 10위권에 어느 정도 학생이 왔느냐, 들어왔느냐, 이제 그걸 봤을 때 얘기고. 그리고 제가 이 실패 원인을 이제 얘기하는 게 처음에 이 학생들 이제 저도 이제 상담도 많이 하고 가르치도 보면 처음에 성적이 이제 뭐 한국에서도 뭐 상위권이나 뭐 최상위권 학생들이 영국 와서 보면 이제 뭐 중위권 또는 그 밑으로 가는 학생도 봤고 그 A 레벨을 잘 못 따라가는 학생들도 봤거든요. 많이 봤죠, 사실은. 근데 제 주위에 있는 학생들은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제가 이제 뭐 가디언 또 이렇게 하고 학생들 가르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잖아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자, 그 옆에 지금 오른쪽 그림 잠깐 보시면 이게 이제 그게 전형적인 이 실패 이제 하는 학생들의 일반적인 루트입니다. 이제 게임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럼 여기 학생이 이 그림이 참 재밌게 표현했는데 웃고 있죠, 그죠? 게임을 하는 거죠. 게임을 하는 거고 문은 여기 있겠죠. 누가 들어와도 못 보게 화면을. 그다음에 이제 게임과 그다음에 이제 늦게 게임 하다 보면 뭐 늦게 잘 거 아닙니까, 그죠? 늦게 자고 특히 주말에는 늦게 일어나겠죠. 늦게 일어나고 그런 다음에 이런 생활을 이제 반복적으로 하면 성적이 당연히 내려가겠죠. 그다음 이 실패 원인 제가 볼 때 제일 큰 실패 원인 1번 원인은 이겁니다. 학생의 자기 관리 부족입니다. 요게 지금 요렇게 오른쪽 그림처럼 되는 게 자기 관리 부족이거든요. 실패한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이제 핸드폰과 컴퓨터로 시간 낭비. 그 시간 낭비하는 게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게임이죠, 그죠? 게임. 그다음에 유튜브 본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그런 거 뭐 유튜브 보거나 영화를 보는 거는 좋은데 그거를 자기가 이제 뭐 이렇게 시간을 좀 공부하다가 쉬는 시간을 보면 조금 쉴 때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게 이제 공부보다는 그게 더 메인이 돼 버리면 당연히 공부 시간 뺏기겠죠, 그죠? 그다음에 주말에는 공부 안 하고 거의 대부분 학생이 잠이나 게임 또 이제 친구들과 뭐 이렇게 쇼핑하러 가는 친구가 있고 그다음에 또 친구들과
평일에도 이제 게임 하는데 친구들과 또 같이 또 게임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안 하죠. 이거는 제가 이제 여기 직접 현장에서 영국 여기에서 이제 많은 학생들을 이제 가르쳐보고 이제 성적이 낮은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보거든요. 공부를 이렇게 딱 보면 알잖아요. 저 학생 공부 좀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저한테 얘기를 다 해줍니다. 제가 이렇게 또 물어보거든요. 너 뭐 게임 하거나 뭐 하냐면 한대요. 그럼 많은 얘기를 해줍니다. 게임 하지 말라고. 예전에 게임에서 이런 학생들이 그 당시 A레벨 할 때는 자기가 이제 게임이 너무 좋아서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학생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반대로 게임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줘. 게임하면 너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 하지 말라고 해서 그 얘기를 듣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 학생들이 나중에 이제 좋은 대학 가서 정말 그때는 너무 사실은 자꾸 뭘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싫잖아요. 그런 게 싫었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이제 해준 학생들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또 게임을 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줘도 개인적으로 상담해주고 또 얘기를 해줘도 하는 학생이 있는데 정말 이거는 부모님도 이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네, 정말 예, 공감합니다. 부모님 못 막습니다. 뭐 강제로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어떤 부모님은 뭐 핸드폰을 뺏는다, 뭐 노트북을 안 준다는데 또 학생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학교에서 숙제를 뭐 컴퓨터로 해야 되는데 못 한다든지 뭐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하고 또 친구들 그 빌려서 하고 이렇게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게 제일 큰 이유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의 자만심.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예상 점수로 이제 영국 대학에 못을 넣잖아요. A레벨이나 IB나. 그러면 대부분의 이제 저기 학교들이 이제 자기 학생이 좋은 대학교 가게 해주려고 좀 부풀려 줍니다. 실제 실력보다.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뭐 A스타나 또 HL 과목이 7을 받았다. 그러면 학생이 물론 이제 진짜로 에이스타고 또는 IB에서 7을 받은 학생들은 진짜 실력이 그런 학생들이야 뭐 당연히 자기 실력이니까 자만심이 없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 자기가 봤을 때 U이나 뭐 A 정도밖에 안 되는데 A스타를 주니까 선생님이 자기를 좀 잘한다 생각하는 것 같다 하고 이제 실제로 이제 뭐 자만심에 빠져서 좀 공부 안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학생들이 이제 진짜 시험을 치면 이제 예상 점수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점수가. 자,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실패 원인은, 이거는 이제 학생의 원인이기보다는 이제 잘못된 유학 컨설팅인데 외부의 원인이죠. 여기 지금 제가 쭉 5개 케이스인데 사실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여기 제가 한 슬라이드 다 적다 보니까 그냥 5개만 적었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최상위권 경제학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수학, 경제, 정치, 심리학을 A레벨에 하게 했거든요. 제 에세이 제 과목입니다. 영국 학생도 에세이 제 과목 하는 학생들은 진짜 순수 문과 가는 학생 말고는 에세이 제 과목 하면 없습니다. 하는 학생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에세이 과목이 A 스타를 받기가 엄청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뭐 재수 후에 이제 다시 L 레벨에서 이제 좋은 데 갔는데 이 학생은 제가 이제 데리고 제가 재수 후에 재수할 때그요 점수를 이게 요 과목으로 해서 이제 진짜 시험을 쳤는데 성적이 안 나왔죠, 그죠? 당연히 안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했죠. 경제학은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을 선호하기 때문에 수학을 2개를 해야 된다고 수학 그다음에 퍼드마스 경제 그다음에 뭐 과학 과목 이 학생이 또 자기 괜찮다 하더라고 그래서 물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캠브리지 경제학과 갔었고요. 최종적으로 다시 해서 그다음에 이제 뭐 또 이런 것도 있죠. 최상위권 경제학 또 희망 학생인데 수학, 경제, 경영 이렇게 이제 하게 해서 사실은 최상위권 대학에서는 경제 경영은 2과목으로 인정 안 해주거든요. 한 과목으로 인정합니다. 특히 경영이라는 과목은 최상위권 대학들이 이제 우리가 아카데믹 서브젝트가 있고 아카데믹 서브젝트가 아닌 걸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대학 이제 그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지만 아카데믹 과목이 아닌 게 대표적인 게 이제 아트나 뮤직 뭐 뭡니까 뭐 체육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또 경영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영을, 경제 경영을 같이 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법대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뭐 아이엘츠 수준이 5에서 5.5면 사실은 영어가 그냥 A레벨 듣기도 좀 힘든 학생이었거든요. 이 학생에게 수학, 경제, 정치, 심리학 여기도 지금 에세이가 몇 과목입니까? 세 과목이죠. 못하죠 당연히 이 학생이 성적 엉망 나왔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해서 그러지 말고 파운데이션으로 하라고 파운데이션에서 법 쪽 이제 그 경영 쪽으로 파운데이션 하게 해서 이제 한 10위권 정도의 학교 갔고요. 그다음에 뭐 최상위권 인기 학생 희망하는 학생에게 A레벨 세 과목 하게 하고요. 그래서 최상위권은 경쟁이 엄청 심하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는 대부분 학생이 네 과목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상 점수를 네 과목이 들어오기 때문에 세 과목만 하면 경쟁력이 떨어지잖아요. 이제 그런 이유로 네 과목을 하게 하는데 하여튼 뭐 그렇게 하게 해서 학생들은 유학원이 얘기하면 다 맞는 말, 당연하잖아요. 자기들이 뭐 돈을 받고 상담하든 안 받고 상담하든 어쨌든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데기 때문에 전문가라 생각하고 당연히 상담받잖아요. 그럼 그 말이 의심 없이 그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그 사람들이 말을 얼마나 또 잘 하겠습니까? 상담만 하니까. 그다음에 한국에서 중학교 졸업한 학생에게 영국에서 GCSE 하게 하고요. 왜 그 이유를 이제 제가 물어보면 학생에게 왜 GCSE 하냐고 너 중학교 성적이 GCSE하고 똑같은 건데 안 해도 되는데 하면 학생 얘기가 GCSE를 안 하면 영국 의치대나 뭐 최상위권 대학 못 간다고 유학원에서 상담을 그렇게 받았대. 예, 아닙니다. GCSE 안 해도 되고 중학교 졸업 있으면 그걸로 다 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GCSE 없어도 간 학생이 많다고 예전부터 얘기해도 뭐 제 얘기를 다 듣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 다 보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뭐 이렇게 유튜브 보는 것도 아니고 제가 쓴 블로그 보는 것도 아니고 본 사람들도 이 사람 말이 왜냐면 또 의심을 하잖아요. 이 사람 말이 맞을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한국의 유학원들이 저를 엄청 싫어할 수 있겠지만 제대로 된 유학원은 뭐 하나도 없다 말하면 뭐 그렇지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특히 상담을 제대로 잘할 수 있는 유학은 없고요. 그게 제가 몇몇 뭐 이렇게 유학원의 원장들 영국에서 교육도 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뭐 가르친 사람도 아닌데 뭐 저희가 이제 의대 프로젝트 있잖아요. 의치대 프로젝트. 그런 거하고 똑같이 해서 자기가 상담한다 하고.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들은 얘기로는 그 사람 전혀 모른대요. 그런 거 하나도 모르고. 그 외에 다른 사람도 한국에서 그냥 교육만 한 사람이 영국 유학에서 상담 여기저기 들은 얘기로 그냥 어디서 이제 온라인이나 유튜브에 뭐 아니면 뭐 그 외 각종 이런 정보들을 이렇게 다 취합해서 자기가 이제 그 일을 오래 하면 뭔가 전문가처럼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봤을 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상담도 해주고 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의 이력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통 이제 사실 유학파잖아요. 그리고 이 일을 이제 실제 학생들도 가르쳐 했기 때문에 어,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정보라든지 어떻게 하면 되고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사실 그런 사람들은 감으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 네, 듣고 근데 보세요. 이렇게 지금 이 다섯 개 말고도 얼마나 케이스가 많겠습니까? 그죠? 네. 근데 요즘에는 유학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영국에서 GCSE를 안 하면 A레벨 때 과목 공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GCSE를 해라. 이렇게. 진짜 말도 이제는 말을 다르게 GCSE를 한다고 해서 물론 GCSE 안 하면 A레벨 힘들겠지만 근데 GCSE가 2년 과정이잖아요. 근데 뭐 1년 과정도 있지만 이 GCSE를 해서 시험을 쳐버리면 그 점수를 원서낼 때 넣어야 됩니다. 그럼 성적이 안 좋아버리면 자기가 한국에서 중학교 성적이 그나마 괜찮았는데 성적이 안 좋았을 때 대학이 당연히 GCSE 성적 안 좋게 보겠죠. 그죠? 그게 의치대 가는데 진짜 치명적이고요. 실제로 못 가고요. A레벨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요즘 GCSE를 많이 보는 대학이 어디냐면 LSE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LSE에서도 당연히 서류전형에서 탈락될 거고, 뭐 옥스브리지, 캠브리지나 옥스퍼드도 GCSE 안 보는 건 아니죠. 근데 걔들도 봤을 때, 이 학생 못하는데 인터뷰 오퍼를 안 줄 수도 있죠. 근데 그리고 또 2년 과정에 그 돈을 왜 그렇게 씁니까? 오히려 만약에 A레벨 바로 하기 힘들면 저는 이제 그럴 때는 프리레벨 하라 하거든요. 1년 과정. 이게 A레벨 전 단계. 그때 영어랑 A레벨 할 과목들의 GCSE 과정을 배우는 거죠. 영국 현지에서.
그럼 왜냐하면 학생들이 그 한국에서 수학을 잘해도 여기에서 용어를 몰라서 잘 못 풀거든요. 무슨 말인지 몰라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미리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프리 레벨 과정은 시험을 안 쳐도 되거든요. GCSE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학생은 원서 넣을 때 한국어 점수 넣으면 되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영국 유학 중에 이제 관리가 안 되는 상황. 이 영국 유학 중뿐만 아니고 부모님과 같이 지내는 뭐 어디 지금 우리 외국에 있는 많이 또 공부하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한국에 뭐 국제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 학생들이 보딩 스쿨도 다니고 데이 스쿨도 다니잖아요. 그죠? 근데 보딩 스쿨 다니는 학생들이 이제 성적 관리나 생활 관리가 안 되죠. 지금 이 오른쪽 그림처럼. 그다음에 성적이 이제 그러면 성적이 낮을 경우에는 학기 중이나 학부 텀에 이렇게 부족한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 성적이 이렇게 낮아지죠. 그래서 평소로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은 성적 신경 안 쓰고 그리고 제가 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학생들이 어떤 뭐 지금 현재 실력이 낮은 A나 B, IB로 치면 낮은 6이나 5 정도 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제가 봤을 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스스로 공부해서 하나씩 올리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수준이 우리가 이게 100% 만점을 했을 때 봤을 때 60에서 70% 수준이잖아요. 그 수준이 아니면 그 밑으로. 그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공부해서 8, 90% 올리기 물론 올릴 수는 있겠죠. 근데 정말 올리기 힘들고요. 근데 그런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 뭐 정말 효율 없이 공부하거든요. 시험에 안 나오는 거 계속 외우고 안 외워도 되는 거 외우고 공부를 그러니까 한 문제 풀려고 한 시간씩 걸리고 답 어떤 학생은 답만 외우는 학생이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근데 자기는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책상에 자기가 오늘 한 다섯 시간 오늘 공부했다. 근데 보면 공부한 양을 보면 실제로 공부 잘하는 학생과 비교했을 때 양을 보면 뭐 한 시간이나 30분 정도 된 것밖에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왜 하냐면 이제 제가 이렇게 직접 가르쳐 보면 빨리 하는 학생들은 제가 이게 같은 제가 이제 보통 수업을 2시간 하잖아요. 한 번 수업할 때 엄청나게 많은 양을 제가 가르쳐 줄 수 있거든요. 이 습득력이 빠른 학생들 쭉 갑니다. 그러면 근데 반대로 조금 떨어지는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진도가 엄청 늘어요. 똑같은 부분을 공부를 해도 이제 잘하는 학생들의 한 4분의 정도밖에 못해요. 그 학생이 혼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못할 건지. 그러면 그래서 꼭 이제 수업을 들으라는 것보다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부모님이 한 번은 챙겨 주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모든 과목을 다 못하면 좀 저 모든 과목 다 해야 될 수 있지만 특정 과목 한두 개 못하면 정말로 그렇게 좀 뭔가 선생님에게 도움을 받아서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는 이제 본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그러니까 뭐 이게 과외가 이게 나쁘다고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왜 이제 스스로 공부해서 자기 스스로 알아야 되는데 왜 내가 수업을 받아야 되냐. 근데 자기 혼자 못하니까 효율을 이렇게 방법을 모르고 그 2시간 공부해도 결국은 공부 잘하는 학생 한 2, 30분 공부한 양밖에 못하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어차피 지금 짧은 시간에 우리가 시간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공부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예, 하여튼 뭐 실패 원인 다양한 원인들이 있으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좀 약간 긴 영상이었는데 자기한테 해당되는 게 있으면 좀 오늘부터라도 마음 좀 새로 먹고 게임을 다 지워버리고 게임은 그 순간만 즐겁잖아요. 결국은 긴 인생에 너무 도움이 안 됩니다. 나중에 나이 들어서 보면 그때는 즐겁고 친구랑 놀고 즐거웠지만 그 친구들이 계속 영원한 친구로 남아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자기 혼자 살아가야 되잖아요. 어쨌든 좋은 대학 나와서 뭐 좋은 데 취직하고 그렇게 하면 또 좋은 사람들 또 만나고 또 다른 그런 생산적인 사람들 만나서 그런 소사이어티에 되는 게 좋죠. 계속 그렇게 노는 애들 만나면 계속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이제 좀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학생들도 좀 많이 들었으면 하네요. 예, 원장님께서 오랜 예, 경험으로 예, 여러 학생들을 만난 케이스를 이제 총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니까 학부모님도 유념해서 듣고 자녀분들한테 이 영상을 전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예. 네, 원장님 긴 설명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